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성과 없는 정상회담으로 시간을 낭비하며 초기 대북 정책의 효과를 잃어가고 있다고 전 국무부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 대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VOA와 인터뷰에서 스웨덴 미북 실무협상에 대해 북한 측 새 협상 대표와 가진 초기 협상이었던 만큼 팽팽한 대립 끝에 결렬된 것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가 협상을 통해 단계적 진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Well, I think we need to have denuclearization continue to be the ultimate objective and then figure out how to have a staged process to make our way toward that goal, which is going to be a long time in the future. And I think these kind of 90 days, denuclearize North Korea fantasies should be set aside, and we should put in place a practical roadmap for trying to make step by step progress. 북한이 해야 할 초기 조치로 영변 핵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를 꼽았고 이를 위한 유인책으로 일부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지만 구체적 방법에선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The problem is, if once you lift the sanctions and then if the North Koreans don't follow through on their end of the bargain, how do you reimpose them? We've imposed snapback sanctions, for example, and we've figured out other mechanisms. 또 상응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서 실무 협상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랄 것이며 앞으로 협상 전략과 행보를 여기에 맞춰 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등에 대해선 비핵화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재개한다면 지금의 외교 기조가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at's the one thing that, basically all of this symmetry and all of this effort going into this kind of negotiation has produced in all of our sanctions, etc. pressure. So I would say an ICBM launch means we're back to, status quo ante.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출범 초기 축적했던 성과를 빠르게 잃어가고 있으며 몇 차례 정상회담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압박으로 거둔 효과마저 상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0일 선제적 중대 조치를 제고하겠다는 북한의 경고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이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규탄 성명에 반발하며 미국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취한 중대 조치들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으며 한국 언론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재개 등을 시사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역할을 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상에 계속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유럽연합 등 유럽 국가들이 다시 한번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은 정당한 행위라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이 자신들의 선의의 행동에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유럽연합은 또다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도발 행위라는 겁니다. The repeated ballistic missile launches by DPRK, which are violations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continue to undermine international work for building trust and establishing lasting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free of nuclear weapons. 북유럽 국가들을 대표한 스웨덴도 발언권을 얻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 위협이 된다며 제재를 강조했습니다. Sanctions should be upheld until we se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유럽 국가들에 앞서 이즈미 나카미스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 고위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과 관련해서는 핵무기뿐 아니라 모든 화학무기까지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y use of chemical weapons is abhorrent and constitutes a serious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states must work together to bring accountability to those who dare use these inhumane and illegal weapons.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자 북한은 발언권을 얻어 미사일 발사는 위협에 대응한 일상적인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The missile launches were part of our routine and self-defensive measures in face of the threat we face every day on the Korean Peninsula. 그러면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행동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면서 북한 측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미군 유해 송환 등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비핵화 달성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버웰벨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미한 양국 중 미국만이 북한의 핵 위협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핵무기와 핵무기 운반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11일 한국의 주미 특파원 출신 언론인 모임인 한미클럽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오직 미 군사지휘부만이 전시작전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와 시행을 위해 핵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주한 미군 사령관 재직 시절인 2008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북한이 핵과 발사체를 꾸준히 개발해왔고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2013년에 판단이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동시에 동원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이전에 계획했던 전작권 전환이 한반도의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실현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다큐멘터리 감독이 자신의 작품을 이동식 저장 장치 USB에 담아 북한에 보내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영화 음악을 다룬 이 작품이 북한의 외부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맷 슈레이더 감독은 인디애나 존스, 007, 캐리비언의 해적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의 음악을 집중 조명한 다큐멘터리 스코어를 제작했습니다. 2017년 미국에서 개봉해 아카데미상과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스코어는 영화 음악 애호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슈레이더 감독은 이 다큐멘터리 스코어를 이동식 저장 장치 USB에 담아 북한에 보내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They'll get their own kind of, USB that says score in Korean, and we also that helps to fund the operations to continue to donate another drive to North Korea. 슈레이더 감독은 뉴욕의 민간단체 인권재단과 함께 1년 전부터 이 작업을 준비해왔다며 일종의 문화 외교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고립되어 온 북한 주민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 음악과 문화를 공유했는지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Potentially be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that are thirsting this outside culture, and especially those that are already seeking out, black market. 슈레이더 감독은 지난해 인권재단과 시범적으로 스코어 다큐를 담은 USB 2,500개와 쌀을 빈 물병에 담아 북한으로 보냈다면서 앞으로는 대형 풍선을 이용해 USB를 북한 농촌 지역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오는 15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월드컵 예선전 한국 대표팀과의 경기에 선수단 입국은 허용했지만 취재진과 중계팀, 응원단의 입국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의 김은한 부대변인은 1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면서 월드컵 예선전의 응원단 파견과 중계 문제에 대해 북한에 계속 입장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아시아 축구연맹을 통해 북한 축구협회와 선수단의 방북 문제를 조율하면서 한국 측 기자단 방북과 중계방송, 응원단 파견 등을 요청해왔지만 북한은 선수단을 제외한 인원의 입국 승인은 북한 축구협회의 결정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